세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아, 이것도 열받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런지 봅시다. 네. 12살 먹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한 네.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규탄하고 난리가 났다 이 소리예요. 네. 창원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달에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12살짜리 여자아이예요. 네. 얘를 이제 그 36살 먹은 이 남성인데 네. 36살 먹은 남성이 경남에 있는 한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 12살짜리 어린애를 수갑으로 결박을 하고 네. 채찍 등을 기구를 이용해서 수십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학적인 그 형태의 성관계 한 거예요. 네. 그 강간이로 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네. 아이가 150cm가 넘는데요, 키가. 예. 체격이 있대요. 예. 그런 외모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아이가 13살 미만인 거를 이 36살만 먹은 남성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덩치 크니까 얘를 미성년자라고 인식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이 어린아이의 신체에서 이 가해자 남성의 DNA가 안 나왔답니다. 신체에서 네. 안 나왔고 또 이 아이가 엄마한테는 그 편의점 간다고 그러면서 속이고 이제 얘를 만나러 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 등등이죠. 그래서 성폭행 피해 진술에 대해서 얘가 한 폭행 당했다는 성폭행. 네. 요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했어요. 어이없는 무죄 판결이라고. 그러면 교수님 좀 여쭤보신 게 무인텔 간 건 맞잖아요. 애기 맞죠? 데리고. 네. 때린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아니 미성년자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키가 150cm 이상 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12살이 얘는 아마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서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쭉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이 남성을 만나는 것을 들켜서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대요. 피해자 진술을 보면 만 12세가 꾸며냈다고 하기에는 그 단어의 수위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뭐 판결 내용을 떠나서 몰랐다는 것 첫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채팅 앱으로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아기가 아무리 얘가 성인인 척 하더라도 초등학교 수준의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키가 커도. 그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키가 얘가 한 150cm 되나 봐요. 아니 키가 무슨 관계냐고 150cm가 넘는 그 이 아이의 키하고 체격 등 외모를 비추어 봤을 때 13세 미만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덩치 크면은 되네. 아이고 참.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얘가 덩치가 크니까 성인이라고 우기면 되겠네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폭행도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판부는? 지금 DNA가 안 나온 것 때문에 DNA가 안 나왔다고 몸에서 아이의 몸에서 DNA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편의점 간다고 이제 둘러대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이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요 가해자 측 얘기는 뭐냐면 어린애인 줄도 몰랐고 내가 뭐 강제로 억지로 끌어낸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나는 성인인 줄 알고 우리 거기에
돼 있는 대로 수갑 채우고 채찍질하고 뭐 이러는 거를 서로 우리가 약속이 돼 있다는 거죠. 양해하기로. 그런 형태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같아요. 성관계를 아이는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수갑 채우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제 묶어놓고 성관계를 했다. 아이는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이의 몸에서는 DNA가 안 나왔단 말이죠. 얘한테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간은 삽입이잖아요. 네.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그 구증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만 뭐 수갑을 썼다거나 재찍으로 때리거나 요 행위는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와 근데 얘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합의된 가학적인 성관계가 유죄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미성년자 가늠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죠. 근데 성관계가 없었기 미성년자 때문에 의제강간죄는 되죠. 16세 이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적용을 성관계도 없었으니까 재판부에서 보는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없었는지 여부도 이거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복잡하다. 이거 참 복잡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모 방송에 이제 MC 비슷하게 저기 탐사 보도할 때요 한 사건을 봤는데 교수님 그 아이가 이게 다른 사건이에요 교수님. 아이가 이제 성인 남성 만나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남성은 이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고 성인 남성은 구속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한 거랑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 저희 이제 방송국 측하고 그 여자아이 쪽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렇게 주변 관계인들을 만났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다니는 거라 자발적 성매매를. 근데 이제 엮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자 메시지에 이제 수십 건이 나온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 당했다는 거는 이게 무고다 그래가지고. 그건 성폭행이 아닌 거네. 네, 합의된 성관계니까 성매매지 성매매. 성매매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경우는 성행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내지는 네.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어쨌든 수위는 낮춰지긴 했는데 그런 사건도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있어요. 이 사안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것저것 다 봐야지 항소심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13살 미만이라는 사실을 네. 인식 못했다고 해서 무죄를 준 거거든요. 네. 인식을 못했다고 해서 무죄를 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착취 범죄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을 거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으로 지금 해바라기부터 해갖고 창원의 성폭상담소 이런 데가 그냥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수십 년간 운영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 무조건 성폭상담소가 무조건 남성 공격하는 데가 아니라 아닌 거 아니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많은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을 낸 거로 보이기 때문에 요걸 이 탄핵하기에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참 여기서 관건은 그겁니다. 수갑 재직질한 건 이건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그거는 뭐 가학적인 성행위의 그런 수단이 수반된 거는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삽입행위. 이게 있어야지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성립되고 그거라도 적용하는데 그거라도 적용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건 16세 이하면 되거든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16세 이하하고 성관계하면 성인이 처벌받는 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니까 강간행위 삽입행위만 있었으면 그걸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거마저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애매한 거예요. 뭐 아이의 신체에서 이 사람의 DNA가 안 나왔다는 거. 그러면 삽입행위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삽입 직전까지 있었던 뭐 수갑 채우고 재찍으로 때린 가학행위, 성관계 앞선 지점에 그런 가학행위까지는 적어도 인정은 되는데 이 삽입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러나 삽입이 있었어도 또 지뢰 같은 데에서 뭐 정액 채취 같은 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라면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대요. 네. 피해자는 국선 변호인이고. 예. 그래서 이 변호사의 어떤 균형 게임에서 센 변호사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붙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는 의혹을 또 지금 좀 보내고 있는 거죠. 의혹의 눈초리를. 그러니까 근데 역으로는 이게 참 제가 지금 명확하게 사건 개요를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건 좀 봐야 돼요. 애매해요. 네, 이거. 항소심 내용 거 보고 좀 얘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저희가 단정 짓기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쪽으로 봐야죠. 이게 저 재판부에서 함부로 이렇게 무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네. 그러면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판부를 네, 네. 설득하기에. 예.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전에는 뭐 시민단체라고 그래서 뭐 결과만 놔두고 애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뭐 너 저 새끼 나쁜 놈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이게 법이라는 게. 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것도 이후 열망운동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네. 말도 안 되죠. 애기를 데리고 어디 무인태를 가요 그래. 근데 알 텐데. 어린애라는 거 알 텐데. 아유 답답합니다 이거. 2심 봐보죠. 교수님 2심에 되면 네, 양쪽에서 나올 게 또 무대기로 더 나올 거니까. 예. 답답합니다. 예.